그럼 윤석열 전 총장은 곧 입당할 거로 보세요? 차차 결정하겠습니다. 이거 나오게 하려고 나 계속 물어본 거야 지금. 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입당을 안 하는 것으로 결심을 이미 해둔 것 같아요. 그 결심을 지킬 행보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빠져나갈 구멍인데? 그리고 이제 와서 입당하는 것도 네. 굉장히 어색하죠. 김태현의 정치쇼. 금요일 2부는 여의도 민초단이죠. 오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제 본명이 윤석열인지 김수민인지 헷갈리는 김수민 시사평론가 최현정가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엄중하게 다른 성대모사도 해보겠습니다. 좀 비슷하다. 어? 좀 비슷해. 근데 제가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 집중해 맞을 것 같아. 왜냐면 안윤상 씨가 아직 그거를 준비 안 하고 있어. 틈새시장 블루오션. 했는데 실패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아, 저는 못 들어봐가지고 아직. 네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아직 안 나왔어. 안윤상 씨 입에서. 아니 두 가지 다 하셨는데 네, 실패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 그래서 김수민 이재명은? 스탠바이 해라. 아 김수민 스탠바이 해라. 예,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블루오션인데. 제 오른쪽에는 서울신문의 정치부 손지은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오늘은 뭐를 해야 되면 제가 보니까 이 추미애 전 장관과 김경수 저 경남지사 유지에 따른 추미애 전 장관 얘기해야 되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얘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거 윤석열 전 총장과 이준석 요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도 해볼게요. 먼저 오늘 제일 처음에 할 얘기 이거네. 김경수 경남지사 유죄가 나왔는데 아마 월요일쯤 하면 수감 된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추미애 전 장관 책임론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저는 추미애 전 장관 책임론이 사실 야권에서랑 보수 언론 쪽에서 많이 하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 얘기가 안 나왔었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김두관 후보가 그냥 바로 치고 나와가지고. 네, 이제 어제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해트트릭, 자살골 해트트릭이라고 하면서 네. 노무현 탄핵, 윤석열 3파 역할, 네. 김경수 사태 이거 세 가지를 다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김경수 지사가 유죄를 받았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를 돌아가 보면은 네. 2018년 1월이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취임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관련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거 공정하지 않다. 왜 우리 선수들이 피해를 봐야 되냐. 그러면 이제 내 나쁜 여론이 퍼지니까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대체 이거 좀 조직적으로 댓글이나 이런 기사에 어떤 여론 조작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구심에서 시작돼서 이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수사를 하다 보니 드루킹이 나오고 2017년 김경수 지사가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당시에 당대표가 추미애 대표였고 그 당시에 이제 추미애 대표가 이런 가짜 뉴스나 언론 조작을 아주 엄벌하겠다. 강하게 처벌하겠다. 수사를 의뢰하겠다. 이런 이제 강경 발언들을 내놨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추미애 대표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왜 꺼냈을까요? 김두관 후보는 이걸. 자, 일단 김두관 의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랑 지금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중하위권에서 함께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PK 주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PK 노무현 이제 김경수. 노무현과 김경수 요 부분에 이제 세력을 대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책임론을 꺼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실은 김경수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PK 또 하고 또 친문 친노 저 당원들이나 그 사람들이 안타까워할 거 아니에요. 어찌 됐건 김경수 지사의 유죄 확정된 걸. 그런데 김두관 후보가 요걸 가지고 추미애 후보를 확 건드렸어요. 그럼 그 표심들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이 양강 구도에 뭔가? 그러니까 양강구도기 때문에 사표 심리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은 어디로 갈 굳이 거냐, 그 그거. 표가 김두관 후보에게 갈 거냐? 네. 그거는 좀 많이 의심스럽죠. 추미애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는 거지 저는. 그건 결국 다시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낙연 대 이재명의 구도라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세간에서는 이낙연 쪽이 강성친문 지지를 많이 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강성친문 굉장히 협소한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층이라고 했을 때는 좀 더 넓은 폭이고 그중에 상당수는 또 이재명 지사를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둘을 놓고 비교를 하면은 뭐 거기서 거기 아닐까. 이렇게 그러면 거의 대세 지장 없는 거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손지은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김경수 지사가 피선거권이 5년이 박탈되면서 차차기 대선도 못 나가게 된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친문 내에서는 차차기 잠룡도 잃은 상태라서 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지금 대선에도 자기들 자체 후보는 못 냈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친문들은 각 캠프에 이제 흩어져서 각자 도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김경수까지 이렇게 된 마당에 이런 친문 분화가 가속화될지 네. 아니면 위기감 고조로 이제 특정 캠프 네. 한다면 정세균 전 총리나 이낙연 네. 전 대표가 되겠죠. 여기로 이제 핵심 친문 코어들이 집결할 가능성 이 두 가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이면 다음 주면요?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인지 한겨레신문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니까 홍영표 개가 네. 뭐 이낙연 후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도 좀 있던데 맞아요? 일단 홍영표 전 대표는 이제 기본 입장은 네. 최종 후보가 확정될 때까지는 공개 지지 선언이나 이런 건 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저도 뭐 어제는 확인을 했는데 네. 이제 그 주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고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확정한 건 아니고요. 좀 이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좀 이번 주말에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저 양강이라고 하잖아요. 이재명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의 싸움이 격화되는 게 야, 저는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탄핵 때 네가 찬성이니 반대했니 이거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것까지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은 속된 말로 이거 보면 거의 끝까지 가는 거 아닌가? 양쪽 충돌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문제, 그러니까 민주당도 사실 탄핵의 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진작에 건넌 게 2005년도쯤에 굉장히 오래전에 열린우리당에서 특히 그때 문희상 의장이라든지 이렇게 후보로 나왔을 때에 새천년 민주당, 잔류민주당과의 재통합 얘기가 이미 그때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특히 2006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호남의 3명 광역단체장 중에 2자리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전체 전국의 광역단체장 중에 전북도지사 1자리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지지 기반이라도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재통합을 해서 2007년 대선을 치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털어낸 문제인 그렇죠. 것이고 사실 이낙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를 차례로 지냈거든요. 그래서 정통성 문제에 또 시비가 걸린다. 이것은 상상을 못했던 건데 이재명 캠프 측에서 좀 이 기회에 한번 다 꺼내보자라는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총리나 대표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 후보감이냐 했을 때 역대 전적들을 다 꺼내가지고 진짜 한번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자 이런 심산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당시 이낙연 후보가 저기 누구야 저 이재명 후보하고 본인도 오늘 아침 중앙일보 인터뷰 보니까 나는 창성표 던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도 보니까 사진 막 공개하면서 이 표정 봐라 뭐. 근데 이낙연 후보 본인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끝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당시 2004년도 그때 본회의 때 195명이 이제 무기명으로 표결을 했고요. 반대표가 2표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가 절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는 계속 나는 찬성했다라고 하지만 이건 끝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반대죠, 반대. 찬성 아니고 나는 반대했다. 그렇죠. 반대. 반대했다. 그러면 이거는 끝까지 확인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공격하는 측에서는 이거는 영원히 계속 문제를 계속 삼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내가 안 했다는데 이거는 이제 양심과 뭐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거고 당시에도 이제 자민련의 김정호 의원, 뭐 이낙연 의원 2명이 반대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정호 의원이 본인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끝까지 확인이 안 되고 이 부분을 계속 문제 삼고 싶은 측에서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오늘 아침 중앙일보 인터뷰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저 이낙연 후보 측에 가 있는 윤영찬 의원이 당시 동아일보 기자 시절에 이낙연 의원은 찬성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네. 기사 썼다고. 네. 당신 측근이 그렇게 썼잖아.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진짜 이거 끝까지 몰아붙이겠다는 심산인 거죠, 이재명 후보는 이걸 가지고. 그리고 어제도 이재명 캠프에서 나온 게 보면은 이제 김영진 핵심이죠. 김영진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뭐 어떤 선택을 했던 당시에 있었던 당시에 현장에 있었고 지금 정치를 하신 분들을 쭉 거론하면서 서른의 길이 있고 송영길의 길이 있고 추미애의 길이 있다. 자 여기서 서른. 이낙연 캠프의 좌장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결사항전을 했죠.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송영길 대표 마찬가지고요. 추미애 전 대표는 당시에는 탄핵을 추진했으나 이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사죄를 받았다. 이제 이게 평가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세 사람까지 갈라치고 그리고 그러면 이낙연의 길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캠프가 적통론을 깨겠다라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은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상징처럼 돼 있으나 국무총리가 되기 이전까지의 여정은 뭐 친문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과 그렇게 가까운 뭐, 그룹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왜 그쪽에서 누가 적통을 얘기하느냐 이거를 이제 좀 흔들어 보겠다 이런 계산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적통로를 흔들어서 친문의 표가 이낙연 후보한테 몰표가 가는 것만 막으면 나는 승산이 있다 뭐 이런 계산인가 보다. 맞아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적통론의 공격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는데 뭐냐면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 경선 때 정동영계에 있었거든요. 정통이라고. 그래서 혹시 이럴 수도 있어요. 그 공격은 어차피 날라올 것이니까 이거 방송 용어인가요? 하여튼 먼저 날리겠다, 선수를 치겠다. 네, 제가 방송 용어 아닌 말을 했을 뻔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그런 건 다 알려진 사실이고 상대 거 끄집어 내겠다는 거구나. 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이재명 지사 거 짧게 하나 짚어볼까요? 어제 이제 기본소득 정책 발표했다는데 김수현 평론가. 네. 사실은 예비 경선 때는 나 공약 1순위 아닌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 본 경선 때 실질적으로 이게 첫 번째로 발표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다시 태세 전환이에요? 그렇죠. 강공은 나가는 건가 이제? 네, 유턴 다시 핸들 꺾은 건데 두 가지 차원이 있겠죠. 첫 번째는 이낙연 후보의 추격이 무섭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부터 일단은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재명 지사 하면은 이제 좋게 얘기하면 과감한 이미지가 있었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거친 불안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제가 꿰뚫어본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심하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체질이에요. 그래요?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경선이라는 다리부터 건너야 뭐 본선을 기약할 거 아니냐 이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는 윤 전 총장의 컨디션 난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중도층이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어진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경선 1위도 유력하고 중도층은 또 윤석열 쪽으로 기울어진다 싶으면 중도 확장을 위한 카드를 내놓을 수 있는 건데 그게 또 아니거든요. 중원은 비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여유가 생기는 동시에 당 내에서는 또 여유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요인이 복합되면서 결국에 지지층은 재난지원금 또 보편 지급 찬성이 높고 기본소득에 대한 우호가 높기 때문에 그쪽을 다시 한번 잡고 가겠다. 이것이 드러났다고 본선은 봅니다. 본선이고 일단 경선 통과하려면 지지층부터 그렇죠. 잡고 간다. 네. 그렇구나. 야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얘긴데 보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에 비해서 양자대결에서 좀 더 밀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숫자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 말씀도 다 읽어야 되거든. 뭐 무슨 95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해야 되니까 일단 양자대결인데 이재명 대 윤석열도 이재명 승, 이낙연 대 윤석열도 이낙연 승. 근데 표차는 이재명 윤석열 표차가 좀 더 있어요. 네. 그런데 지지율이 좀 주춤하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판세가 좀 바뀌었다. 윤석열 후보가 전 총장이 확실히 꺾였다 이렇게 봐도 돼요? 완전히 꺾이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여론조사는 숫자보다는 추세거든요. 추세. 근데 이제 어제 국민의힘 싱크탱크죠. 여의도연구원 이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을 했더니 이제 윤석열을 지지하던 중도층의 상당수가 무응답층으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다른 후보들한테 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 점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총장 지지율 위험하다. 제3지대에 있는 거 잘못된 전략이다. 미숙한 안철수 대표가 생각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준석 대표 얘기는
빨리 들어와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어제 그거에 대해서 그 윤석열 전 총장 인터뷰를 보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국민의 길 이거 김수현 평론가가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뭐라고 하는지 네. 제가 어찌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그거 뭐 정치는 여의도 정치가 따로 있고 국민의 정치가 따로 있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취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요. 네.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제가 어떤 의미일까? 뭐 자기가 여의도 정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 아닐까요? 이 두 가지를 굳이 분리시켜서 보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지적들이 너무 지나치게 탈여의도 하려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미숙한 그런 길을 밟고 있다 이런 게 있는데 네. 그게 아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구나. 그럼 윤석열 전 총장은 곧 입당할 거로 보세요? 차차 결정하겠습니다. 이거 나오게 하려고 난 계속 물어본 거야 지금. 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입당을 안 하는 것으로 결심을 이미 해둔 것 같아요. 그 결심을 지킬 행보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빠져나올 구멍인데? 그리고 이제 와서 입당하는 것도 네. 굉장히 어색하죠. 윤 전 총장이 피력했던 얘기들에 다 힌트가 있는 게 네. 일단 압도적 정권 교체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남의 말을 빌리는 형식이긴 했는데 정권 교체보다는 정치 교체가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그냥 50대 50의 승부가 될 테니까 본인은 좀 제3지대나 무소속 쪽으로 남아있겠다 이런 의지는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묘한 매개체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김동연 전 부총리를 띄워주고 있고 네. 그리고 몇 가지 개헌이라든가 이쪽에서 좀 지론이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경제랑 개헌이니까 딱 맞긴 하네. 예, 근데 이것은 저는 질투심 유발 전략 같은 것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밀당? 김동연을 매개로 해서 윤석열을 끌어들이고 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에 안 들어가려면 좀 빌미가 필요한데 네. 근데 바깥에 김동연도 있고 안철수도 있는데 네. 이쪽하고 일단은 뭘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밖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죠. 이준석 대표가 그거 안 물어봤다. 손진기 씨한테 물어봐야지. 윤석열 전 총장이 안철수 대표의 길을 가고 있다. 안철수 대표 의문의 일패야. 근데 네. 그 얘기했는데 그러면 진짜 비슷해요? 당시 상황이랑 지금 보면 안철수 대표하고 윤석열 전 총장 행보가 당에 안 들어가고 밖에 있는 것만은 그거는 뭐 비슷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네. 그런데 네. 이제 그 당시에 약간 신드롬이었잖아요. 안철수는 아예 신드롬이라는 말이 굉장했지. 붙을 정도의 국민적 현상이 있었고 윤석열은 우리가 약간 그 정도의 신드롬인가는 아마 그렇게 쉽게 동의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지금 그러니까 다들 지금 계속하는 이야기가 윤 전 총장이 그 검사들 특유의 그 아주 날카롭고 네. 계획적인 것들을 어떻게 다 준비를 해서 나왔을 줄 알았는데 네. 지금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고 또 이제 행보 자체도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애매하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아주 불필요한 미스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인터뷰 때였던 뭐 120시간 그렇죠. 뭐 밀란 뭐고. 없어도 되는 논란이거든요. 이제 이런 걸 좀 정리하기 위해서는 들어와라. 들어오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윤석열 전 총장은 들어가든지 아니면 당 밖에 있으면 무슨 뭐 누구 캠프 좌장할 사람을 뭐 찾든지 어떻게 하려는지 좀 지켜보시고요. 여론조사 결국은 읽어야 된답니다. 네. 마음을 가다듬고 읽어야 돼요. 너무 많아서.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타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 합동으로 조사했고요. 여야 양자 구도를 가정한 대선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존칭 뺍니다. 이재명 46, 윤석열 33, 이낙연 42, 윤석열 34를 기록했고요. 지난 19일에서 21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시간 1분 남았는데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하고 국민의 합당 문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이게 제일 큰 문제고요. 둘 다 당명에 국민이 들어가는데 그러네. 네, 그 부분이 가장 문제고 지금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동등한 합당을 할 필요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안철수 대표 들어가느냐 아니면 밖에서 네. 윤석열 전 총장과의 연대는 모색하느냐 뭐 그런 고민은 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민초단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김수현 평론가하고 손지은 기자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